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특히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2015년 7월부터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운전 가능한 연령, 그리고 면허 관리 방식까지 크게 달라지니까요.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는지, 기존 제도랑은 뭐가 다른지, 내가 주의해야 할 건 뭔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운전면허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첫 번째, 운전 가능 차량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부터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량 운전 범위가 조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은 9인승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3.5톤 미만 화물차까지 가능했어요. 1종 보통은 2종보다 조금 더 무거운 차량, 12인승 승합차, 4.5톤 미만 화물차까지 가능했죠. 7월부터는요, 2종 보통은 전기 수소 차량 포함 3.5톤 이하까지는 동일하지만 적재 중량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1종 보통은 화물차나 승합차 운전 시에도 차량의 총 중량, 적재 중량 기준이 명확히 적용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요, 예전에는 그냥 톤수만 보게 됐는데 이제는 총 중량과 적재 중량을 나눠서 봐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를 들면 공차 중량은 가볍지만 적재 가능한 무게가 3.5톤 넘는 차량은 2종 보통으로는 운전을 못합니다. 두 번째, 면허 신규 발급 및 적성 검사가 간소화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2종 보통 면허를 새로 따는 분들은 운전 적성 검사 주기가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은 갱신 주기가 10년, 1종 보통은 7년마다 적성 검사, 변경 후에는 모든 면허 종류에 따라서 운전 적성 검사 주기가 통합 및 간소화가 추진이 됩니다. 1종 보통도 앞으로 10년 주기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입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검진 기록과 연계되어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질환으로 적성검사 탈락 가능성도 있으니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적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택배기사 E씨의 고민입니다. 나는 2종 보통으로 택배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능한 거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3.5톤 미만 화물차로 배송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 적재 중량이 3.5톤을 초과하게 된다면 신형 차량으로 교체 시 운전이 불가합니다. 1종 보통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들 학원차 운전하는 김씨입니다. 15인승 스타렉스 운전해도 되는 거죠.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5인승의 경우는 1종 보통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서 불법 운전 시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면허를 따려는 대학생 박군입니다. 2종 보통으로도 요즘 전기차 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포함해서 3.5톤 이하는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 중량 기준 초과 시 불가능하거든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7월부터 바뀌는 점입니다. 운전 가능 차량은 1종 보통은 4.5톤 이하입니다. 2종 보통은 3.5톤 이하입니다. 총 중량과 적재 중량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제한적이고 2종 보통도 전기차, 수소차 제한적이나 2종 보통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무게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1종은 7년, 2종은 10년 통합 간소화 예정입니다. 신규 면허 발급 기존 방식은 실습 및 필기 방식 개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1종 보통인데 대형차 운전해도 되나요? 11인승 이상, 5톤 이상은 대형 면허가 꼭 필요해요.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를 하려면 어떤 면허가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1종 보통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무게 적재 기준이 바뀌고 있어서 2종 보통은 제한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따놓은 면허도 바뀌나요? 기존 면허는 유효하지만 운전 가능한 차량 기준이 바뀌므로 내가 운전해야 하는 차 새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운전면허만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벌점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교통복규를 1년 동안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그 마일리지를 나중에 벌점 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는 평소에 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인데 한 번의 실수로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동안 착하게 쌓아둔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서 신분증 지참에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방문 또는 정부24 운전면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년 단위이고요.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달성하면 1점씩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얼마나 쌓이나요? 1년 무위반 무사고 시 1점 적립됩니다. 매년 갱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법규를 잘 지키면 5점이 누적 가능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1점으로 마일리지 1점 차감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신호위반 벌점 15점을 받았는데 마일리지 5점이 있다면 실제 벌점은 10점으로 경감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마일리지는 벌점이 부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무사고, 무위반 기간이 1년이 안 채워지면 마일리지 적립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청한 후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고 1년 뒤에 자동 적립 여부가 문자로 알려집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택배 운전하시는 40대 이모씨. 매일 운전하면서 조심조심 다녔는데 갑자기 우회전 불이 애매해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연속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쌓아둔 게 있어서 벌점 3점 강령받고 면허 정지까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법만 잘 지키면 벌점 감면 혜택까지 주는 숨은 제도이니까요. 한번 신청해두면 1년 동안 알아서 쌓이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 기간을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 일시 중지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운전을 안 해도 보험료 꼬박꼬박 줄어들고 무사고 할인 혜택 기간도 줄어들고 억울하셨던 분들 많죠. 이번 제도는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겁니다. 자동차 보험 일시 중지 제도라는 것은요, 운전을 안 하는 기간 동안 운전자가 신청만 하면 자동차 보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말은 그 보험 기간은 멈춰져 있고 그동안 보험료는 깎이지가 않고 무사고 경력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운전자 본인이 요청을 하면 운전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 효력이 정지가 되고 해당 기간은 무사고 할인 경력이 유지가 됩니다. 보험 계약 기간도 일시 중지 후에 재개가 됩니다.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운행 정지 기간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중지 기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운전면허만 있어도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차량 중량 기준이 핵심이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총 중량, 적재 중량 기준에 부합한지를 먼저 체크해주세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